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되게 독특한 게 나왔네요. 자,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있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섞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x가 0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각각의 식에다가 살짝 0을 집어넣으면 둘 다 어떻게 돼요? 4가 된다. 그러니까 즉 0,4를 무조건 지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시던 대로 결국에는 얘를 그래프로 완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 이퀄 0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결국 얘를 x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y축을 그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y축입니다. 그리고 0입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 플러스 4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가 4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엄밀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멍이 뻥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인데, 자, 보통의 이제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요. 다항함수. 얘를 보는 관점은요, 우선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인수분해가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y 콜 x-1, x-2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상당히 편해집니다. 여기가 어떻게 1이고 여기가 2다라고 해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x축과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인수분해가 막혔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요 표준형으로 바꾸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에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도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x-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3,5를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의 꼭지점, 그 다음에 0,4를 지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0,4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3,5도 5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라고 하시면 되겠죠. 3, 마이너스 5를 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요, 예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시키면 되겠죠, 그냥.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3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5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hx라고 하는 것은 지금 fx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2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라든가 또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를 집어넣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직접 하게 되면 얘가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식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fx라고 하는 녀석을 편하게 t라고 치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다른 변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t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hx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t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h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라고 하는 녀석이 정역입니다. 근데 우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t에 대한 변수예요. t에 대한
변수.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오른쪽 우변만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결국엔 얘는 t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t에 대한 함수. 그러면 결국에 h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t에 대한 함수로 바꾼 요 식에 대한 어떻게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t에 대한 변수니까 결국엔 정의역 자체가 결국에는 t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이런 겁니다. t로 어떻게 해요?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에 대한 범위 설정을 꼭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에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을 쳐보면 치환을 했을 때는 x의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어드릴게요. 얘가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자, 표시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라고 하는 것은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맞죠? 마이너스 4. 2를 집어넣으면요. 자, 이때 2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죠. 여기다가요. 그쵸?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좋은데 뭐 여기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 결국엔 요 녀석이 1이니까 마이너스 5를 또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상은 2에 해당이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fx라고 한 녀석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리고 최대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x의 최대값은 4라고 하셔야겠죠. 1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때 fx라고 한 녀석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t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h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변 자체가 t에 대한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아하, 결국에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때의 최대값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t가 4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하는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논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t-1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떻게 최대 최소를 논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일에 헷갈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를 또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의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 =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엔 이때의 어떻게 최소값 즉 꼭지점의 좌표가 1,-2에 해당이 된다.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칭축이 t =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더 왼쪽에 있겠죠. 훨씬 왼쪽에 있습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그럼 4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1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를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의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t =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자, t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 되니까 결국엔 최대값은 뭐가 나온다? 23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t equal 1에서, 아니, t equal 1이 아니었죠. t equal 마이너스 4에서 최대값, 뭐가 나왔어요? 23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요, 요 녀석의 최대값이 결국에 2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3의 최대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hx라고 하는 것도 최대값은 2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x equal k에서예요. 그러니까 t equal 마이너스 4에서가 아니라 x equal k라고요.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x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옮겨서 써볼게요. t가 마이너스 4일 때입니다. t라고 하는 것은 fx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4였을 때의 x 값을 찾아야겠죠. 그때의 x가 결국엔 k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fx equal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x 값은 무엇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2다 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쵸? 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hx가 최대값 23을 갖는 건 맞는데 그때의 x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x가 2였을 때의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k가 무엇이었을 때 2였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23이었고 그 다음에 k는 2라고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21이 답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현명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보이기 위한 기교로서 치환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